뭐 실례로 공 튀기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볼 바운스 애니메이션을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실제 애니메이터들은 볼 바운스부터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쉬우니까 많이 시작했는데 제 생각엔 요즘에 볼 바운스 애니메이션부터 애니메이션 연습한다는 거는 그냥 낭비인 것 같아요, 낭비. 왜냐하면 물리를 이해한 상태에서는 뭐볼 바운스 애니메이션 뭐 할 게 없거든요. 일단 뭐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겠죠. 어떤 분은 뭐 키의 소중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볼바운드 애니메이션을 풀키로 잡다고 하는데 저는 의미 없는 짓 같아요. 차라리 그 풀키라면 포즈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볼바운드 자체에 대한 것들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스쿼시 스트레치 그 정도. 나머지는 그냥 물리적 기준을 갖고 기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컨펌자가 요구하는 어떤 레벨에 맞춰서 플러스 1을 하느냐 마이너스를 하느냐 아니면 플러스 2를 하느냐 마이너스 2를 하느냐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요거 이제 커브인데 요 커브가 요거죠. 일단 키를 다 지우고요. 일단 오브젝트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커브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커브 요 상태에서 찍고 가운데 15프레임에서 이 커브 만들고 이러면 애니메이션이 끝나요. 다시 볼반도 애니메이션이 리얼하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뭐 애니메이션 기법을 더 준다 그러면 보통 맞았을 때 스쿼시 앤 스트레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한 이쯤에서 스케일을 뭐 이렇게 여기서 뭐 요런 거 굳이 주자면 여기서 스케일 주고 뭐 사람의 시선적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뭐 이런 거 정도 주는 거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뭐 요 정도 띠용띠용 이런 거. 근데 이 이상 볼바운드 애니메이션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공, 뭐 예를 들면 농구공 탄성이 좀 있죠. 그리고 그 볼링공 탄성이 약하죠. 재질에 따른 그리고 뭐 얌체공 같은 것들에 대한 차이에 대한 표현법을 해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공튀기는 이게 전부 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왜 물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지금 공튀기를 했는데 이게 퀄리티 있냐는 거예요. 공튀기에서. 그렇다면 만약에 누군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그 퀄리티는 어떤 기준에서 퀄리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 볼반드 애니메이션 철저하게 물리적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 세계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깝고 정밀하게 표현될수록 퀄리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심미적인 겁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자란 환경이나 그리고 보안 물리적 환경이 어느 정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체 시력도 다르고 제가 검도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검도하는 사람들의 동체 시력과 일반인들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일반인들은 그 검도 경기 보면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무슨 때렸는지 맞았는지 또 어딜 때렸는지 몰라요. 근데 검도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포착이 되죠. 근데 다만 그냥 소리, 그 동작, 지나감 이런 상황적 맥락 때문에 뭐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해석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퀄리티적으로 논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이 보는 그 동체 시력, 환경 그리고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느낀다는 겁니다. 검도할 때 그걸 특히 심하게 봤어요. 왜냐면 되게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막 창피한 구간도 있거든요. 시합하면 아우 창피하다 왠지. 근데 막 관중들은 박수를 막 치고 있죠. 멋있다고. 그런 거 되게 흔해요.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얘가 퀄리티 있게 뭔가 표현되려면 첫 번째 기준은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별로 편차가 있는 그 상황, 즉 미학이죠. 인간이 느끼는 미학 기준을 좀 더 충족하는 쪽.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컨펌자가 원하는 쪽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라면 최고인 거고 다른 사람이라면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개개인의 어떤 뇌가 느끼는 물리적 기준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합쳤을 때
이제 퀄리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거는 알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거는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어떤 포즈를 멋있게 느끼고 어떤 스페이싱을 아름답게 느끼는지에 대한 걸 대화하고 포착해내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는 내 의견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컨펌자가 그게 마음에 들면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 작업은 저의 기준으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지만 아마 회사나 실무 작업들은 아마 그걸 포착을 해서 넣어줘야 될 겁니다. 어쨌든 두 번째 부분은 뭐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첫 번째 부분만 일단 논해 보자는 거죠. 물리 법칙. 즉 공을 튀겼는데 이 타이밍과 흐름이 맞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을 여기서 바닥을 떨어뜨렸는데 이 시간 동안 이 거리가 맞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스페이싱들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게 물리죠. 물리를 모르면 그냥 다 눈대중이에요. 지금도 그냥 눈대중이거든요.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건 이제 물리를 쓰는 거죠. 첫 번째 물리는 이제 지구 중력부터 시작을 할 건데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물리를 계속 할 겁니다. 지구 중력은 뉴턴 법칙에 의해서 약간 계산된 게 있죠. 9.81m/s. 사실 뭐 계속 쭈루룩 있는데 평균적으로 초당 9.81m의 제곱으로 이동한다라는 어떤 수학적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뭔가 공을 떨어뜨리면 지구 중력 때문에 공이 계속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 속도의 평균치가 약 이 값이랑 이 값이 있으면 거의 근사치로 이 공튀기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곱이라는 걸 더 붙여야 되는데 제곱을 제가 쓸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뒤에 S 뒤에 제곱이 붙습니다. 이거는 심플하게 말 1초가 3D 맥스에선 30프레임이죠. 이 30프레임 동안 공이 내려오는 거리가 약 10m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저는 유닛 셋업 자체가 요 좀 약간 진하게 보이죠. 요게 이제 1m인데요. 뭐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헬퍼에 테이블 한번 써보죠. 테이프 여기 있네요. 테이블 써가지고 쭉 올려보겠습니다. 대충 여기 클릭하고 981. 그러면 이 위치가 공을 이제 떨어뜨렸을 때 여기죠. 공을 떨어뜨렸을 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된다는 거죠. 일단은 애니메이션 키를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키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드 빼고 그래프는 네, 이거 공을 위에 잡았다가 놓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잡고 있을 때는 일단 정지 상태겠죠. 놓는 순간 점점 속도가 붙어서 가속도가 생기고 이 지면에 닿기 직전이 제일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요걸 써야 되고요. 키를 찍을 거고 제가 찍을 거고 선택하고 찍을 거고 그 다음에 1초 만에 점점 이제 가속도가 붙어야 되죠. 가속도가 붙는 건 이 그래프죠. 이렇게 쭉 내려줄 겁니다. 이 속도가 실제로 공이 내려오는 속도예요. 일단 뭐 사실적인 건 아니지만 다시 제가 1초 만에 높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지구 중력에 대한 공튀기기죠. 일단은 얘를 크기를 좀 더 키울게요. 작아가지고 좀 안 보여서 한 정도 키울게요. 여기 이제 지구 중력에 대한 공튀기기인데 이 반동도 사실 물리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얘가 어떤 공인지 제가 설정 안 해놨잖아요. 얌체공인지 볼링공인지 아니면 농구공인지 그 공의 재질에 따라서 탄성치를 정할 수 있고 그 탄성치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어요. 이 마찰면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 구간 있죠. 요 길이, 시간 요것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뭐 복잡하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구 중에 가까운 공튀기기는 이거다. 그 다음에 변수가 있다면 공기저항이 있을 수 있겠죠. 공기저항. 실제로 지구에서는 공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이
어떤 대기 상태인지에 따라서 아마 튀기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기 저항을 잘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키에 해당하는 보통 2m 내외죠. 2m 내외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차를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위에 올려두면 실제로 이 공기 저항에 대한 오차를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공튀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게 가장 기준 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일단 반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그 계산해서 넣진 않았지만 만약 계산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요 물리적 공튀기 시간에서 이제 컨펌자 뭐 회사를 다니면 디렉터들이 되겠네요. 디렉터들 아니면 디렉터가 애니메이션 디렉터가 있으면 애니메이션 디렉터가 되는 거고 애니메이터한테 맡겼으면 애니메이터 자신이 이 컨펌자가 되겠죠. 그 사람의 어떤 취향에 맞게끔 이거를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 너무 느린데 느린데 그러면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느린데 그러면은 좀 더 빨라야 된다. 높이가 결정돼 있고 속도가 느린데 그러면 뭐 줄여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빨라지죠. 너무 빠른데 그러면 늘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퀄러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퀄러티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다 논하는데 이건 이제 더 느끼한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물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애니메이션은 물리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 상태를 철저하게 연습하고 철저하게 구현하고 철저하게 살펴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의사결정권자들이 원하는 플러스 1을 하든 마이너스 1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죠. 이게 공튀기뿐만 아니라 모든 동작들이 다 그래요. 걷기, 뛰기, 심지어는 뭐 공격 동작, 피격 동작, 죽기, 뭐 제스처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 이 기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기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작업하면 알 수 없죠. 어떤 부분이 이제 퀄리티이고 그러면 철저하게 컨펌자의 말이 모든 퀄리티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면 세상에는 수많은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내용들을 이 애니메이터 자신이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한 어찌 보면 애니메이션을 깊게 또는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솔루션으로 이 물리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반동도 지금 제가 임의로 이렇게 높였는데 뉴턴 법칙에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힘을 가해서 부딪혔으면 이 힘만큼 다시 반대로 갑니다. 이게 만약에 뭐 공기저항도 없고 그리고 중력도 이 순간에 갑자기 사라진다고 치면 실제로 이런 움직임도 가능해요. 근데 반동이 올라가다가 똑같이 있지 않고 보통 줄어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원래는 받은 만큼 이제 가야 되는데 공기저항을 다시 받게 되고 또 중력이 당기잖아요. 당기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힘만큼 다시 얘가 당기는 힘도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높이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아래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탄성이죠. 그 재질이 갖고 있는 탄성이라는 게 이 물체의 복원력 같은 거거든요. 고무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계산할 수 있으면 실제로 공튀기기는 그냥 수학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수학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하기가 싫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9.8일 중력 정도만 내려오는 시간을 계산하고 그리고 뭐 시간을 만약에 내가 한 15프레임, 10프레임밖에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는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학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관찰을 하는 거죠. 그 볼링공이나 농구공이나 이런 공들을 보면 실제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살펴보면 그 반동 높이들이 다 나와요. 시간과 그거를 그냥 암기해서 표현하는 것도 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식이 복잡하고 계산 일일이 하기 싫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들도 사실 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값들이에요. 이거 다 수학이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물체가 이동할 때 애니메이션 그 스페이싱 구간을 변화시키는지를
다 수학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 일직선 리니어죠, 리니어. 요거는 이제 커브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물리를 하면서 실제 물리 법칙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동되고 애니메이션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시간을 내서 제가 차근차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